상상해 보셨나요? 조선의 임금이 밤마다 몰래 궁궐담을 넘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혼자서 최측근 신하들조차 모르게 말이죠. 왕의 신분으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탈을 과연 그는 왜 감행했던 걸까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단단히 세우고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성군, 바로 성종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연을 통해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고 매일같이 수많은 상소문을 읽으며 나라의 대소사를 살피셨죠. 법전을 정비하고 문화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등 후대에도 길이 남을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용상에 앉아 근엄한 표정으로 국정을 살피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군주의 표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책상 위에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접하면서도 성종 임금의 마음속에는 늘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고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연에서 오가는 고상한 학문적 논의나 신하들이 올리는 정제된 보고서만으로는 정작 백성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진짜 삶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온전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느끼셨던 거죠. 빼곡히 채워진 경연 기록들과 산더미 같은 상소문들 너머로 창밖저 멀리 어둠 속에 희미하게 반짝이는 백성들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진정한 민심이란 과연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책상 위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백성들의 땀과 눈물, 그들의 고단한 숨결을 직접 느끼고 싶다. 이러한 군주의 내면 깊은 갈증, 그것이 바로 그 위험한 밤나들이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랜 고뇌 끝에 성종은 아무도 모르게 궁궐 밖으로 나서는 금지된 일탈을 결심하게 됩니다. 왕의 신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쩌면 목숨까지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선택이었죠.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궁궐 안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는 신하들의 눈을 피해 평범한 백성들의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하셨을 테고요. 화려한 용포 대신 거친 삼베옷이 그의 몸에 닿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거울 속 낯선 자신의 모습에서 그는 잠시나마 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문을 열고 몰래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아마도 망설임과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궁궐의 높은 담벼락은 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바깥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벽이었죠. 그는 어둠 속에서 숨겨진 통로를 이용하거나 혹은 직접 담을 넘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감수하셨을 겁니다. 왕의 안전은 곧 나라의 안위와 직결되기에 신하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을 테죠.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궁궐 밖으로 향했던 왕의 발걸음에는 그만큼 간절한 백성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고요한 궁궐의 밤하늘 아래 그는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리, 낯선 공기, 그리고 그 너머에서 펼쳐질 백성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연 성종은 밤의 장막을 뚫고 마주한 세상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가 꿈꾸던 진정한 민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왕의 고독한 밤나들이가 시작됩니다. 밤의 장막을 뚫고 마주한 세상에서 성종이 보게 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마주한 백성들의 삶은 그에게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죠. 그는 낡은 초가집 처마 밑에서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는 안악의 고단한 숨결을 느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잠든 아이들의 마른 기침 소리를 듣고 힘든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돕는 이웃들의 훈훈한 정을 보았죠. 궁궐 안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책상 위 문서로는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밤마다 쌓인 경험과 지식은 성종의 국정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용상에 앉아 신하들과 국정을 논할 때 예전과는 다른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단순한 정책 보고를 넘어 이 정책이 과연 저작거리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까? 가난한 농부가 이 법안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와 같은 실질적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신하들을 놀라게 했고 더 이상 탁상공론에만 머무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변화들이 그의 입에서 나왔죠. 예를 들어
그는 밤나들이를 통해 지방관리들의 부패와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바탕으로 탐관오리를 엄벌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는 단순한 구호품 지급을 넘어 세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고단했던 백성들의 얼굴에 비로소 작은 미소가 번지게 만들었죠. 성종의 통치 스타일은 백성의 삶에 기반한 더욱 현명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변모해갔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한 밤나들이는 왕으로서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성종의 이러한 행동은 신하들의 깊은 걱정을 불러일으켰죠. 그들은 왕의 안전을 염려하며 밤마다 궁궐을 벗어나는 것이 국정 공백을 초래하거나 만약에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나라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간언했습니다. 왕의 채통을 지키고 국본을 든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러 차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죠. 왕이 궁궐담을 넘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성종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 자신의 안위와 국가의 안정을 바라는 신하들의 충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책상 위에서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진정한 왕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 백성의 안녕을 우선하며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현실을 직시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오면 그는 고독한 표정으로 궁궐담을 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종의 밤나들이는 단순히 호기심이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민심과 탁상공론 사이의 깊은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한 지도자의 고뇌이자 처절한 실천이었죠. 그는 책상 위 지식이 아닌 백성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통치를 구현해 나갔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의 안녕을 우선하며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던 그의 용기와 헌신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시대 성군의 일화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도 성종의 모습은 많은 질문을 던지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감하며 때로는 불편한 진실까지도 마주할 용기가 과연 우리에게는 있는 것일까요?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닌 진정한 이해를 위한 노력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성종의 밤나들이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깊은 고민과 실천, 그것이 바로 성종이 밤마다 궁궐을 나섰던 이유였습니다.